자, 이번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 보고서에 따르면은 바이낸스가 미국 은행 두 곳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낸스는 실버게이트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지역의 회사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계좌로 수십억 달러를 옮겼다라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바이낸스는 4년 동안 2억 2,500만 달러를 벌었는데 여기서 실버게이트나 시그니처 뱅크를 통해서 거래된 내역들을 살펴보면은 바이낸스가 비밀리에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을 뒤섞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창펑자원은요, 해당 거래에 있어서 고객 자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해명이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 그렇다면은 SEC와 바이낸스 창펑자원의 기본적인 의견 자체가 너무나도 상반된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SE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바이낸스는 자금 세탁과 탈세 등의 협의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이다 보니까 하루 거래량 자체가 수십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해당 바이낸스 위기로 인해서 현재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SEC의 주된 타겟은 코인베이스보다도 오히려 바이낸스를 더욱더 강력하게 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공세를 몰아붙이면서 특히나 바이낸스 창펑자원의 유동자금과 관련된 자산들, 여기서 고객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EC 측에서 현재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SEC 측의 주장에 의하면요, 무려 110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바이낸스 측에서는 기업 자산과 함께 보관을 하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낸스에서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던 USDT 기반 거래 페어 상장 폐지를 본격적으로 다시 취소한다라는 공지를 했는데요. 해당 바이낸스 US 측에서는 상장 폐지 취소 이유에 대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한 번 더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상장 폐지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장 폐지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격이 됐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SEC의 기소 진행과 함께 상장 폐지를 발표했다가 본격적으로 SEC에 반격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철회한 게 아니냐, 해당 시장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EC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CEO 폴 그레왈 같은 경우는 SEC가 미등록 증권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이후에 아직까지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특정 자산에 대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전 상장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 그리고 여러가지 주장을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거는 SEC 소장에서 언급한 증권 분류 종목의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칠리즈, 플로우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결론이 전혀 잘못된 부분이 한 개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본격적으로 SEC에 대해서 소송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맞설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요, CNBC와의 이번 인터뷰에서 여태까지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30여 차례나 미팅을 가졌는데 SEC 측에서는 어떤 피드백도 제공해주지 않고 침묵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국 SEC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명확한 규제 지침도 없을 뿐더러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증권이다라는 식으로 전부 다 고소하고 기소해버리다 보니까 규제 당국 자체가 마땅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소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의 얘기에 따르면은 코인베이스는 SEC와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는데 SEC가 그동안 코인베이스의 제안을 무시했었다. 기본적으로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관련 언급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규제 당국의 적절한
적절한 규제에 대해서 충분히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SEC 측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도 전혀 주지를 않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너네는 잘못됐다, 상장 폐지해라, 기소하고 소송 걸겠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무차별적인 때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재무장관 제니 옐런 같은 경우는 SEC의 편을 들면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SEC와 민주당 그리고 현재 바이든 정부에 이어지는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 암호화폐 때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누르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까지는 아무래도 SEC 측에서 지속적으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때리기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현재 본격적인 정식 소송도 들어가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요, 최소 1년 이상,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정책이 해결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코인 시장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기본적인 금리 인상 정책과 함께 최근에 홍콩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개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차례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SEC의 이런 무차별적인 규제는요, 오히려 홍콩이나 유럽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규제해가지고 미국발 자금들이 오히려 홍콩이나 유럽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홍콩 같은 경우는 웹3 본격적으로 개방하면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 허용을 시작했고요. 유럽 쪽에서는 암호화폐 법안인 미카 법안을 본격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 채널 차원에서 분석한 내용으로는요, 아무래도 미국 SEC와 더불어가지고 현재 재무장관 제니 옐런, 한마디로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와의 약세를 막기 위해서 코인 시장을 박살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나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혁신은 시작됐고요. 디지털 화폐 포함해가지고 미국만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미 혁신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인 시장에는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대세적인 우상향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코인이 최근 영상 통해서 저희가 강력한 매수 타점이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3중바닥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1년 넘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맞춰드리면서 도지코인 관련 넘버원 담당 일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매수 타점에 있어서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나오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쪽 라인에서 매수하셔라 말씀드렸고 바닥권에서 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가 무려 트위터에다가 로고를 도지코인 로고로 바꾸면서 140원 라인까지 띄웠습니다. 왜 이렇게 띄우느냐? 일론 머스크도 1억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을 여기서 청산하고 다시 현금으로 바꿨어요.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도 가격 띄워가지고 본인 물량 팔아먹기 위함이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채널 추산 9억 달러 정도의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이 남았습니다. 이거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올릴 거기 때문에 그냥 3중바닥 라인이면은 여기서 매수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최근에 거래량 없었죠? 3중바닥 라인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쭉 매수하셨다가 추후에 매도 타점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매도 타점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모든 차트 패턴에 있어서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종목 선정, 두 번째가 매수 타이밍, 세 번째가 매도 타이밍,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은 수익 내는 게 너무나도 쉽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영상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바닥권 라인부터 영상 통해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차트는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라인에서 매도 사인 드렸었고 또 조정받았을 때 매수 타이밍, 다시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을 드리면서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밀림목 라인에서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하면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나 매도 맥점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고는 하는데 결국에 이런 욕심으로 파생된 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깡통 계좌 손실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9번 수익 나고 나서 한 번 청산되면은 모든 투자금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게 선물 투자예요.
만약에 주변에서요, 선물 투자하시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 바로 귀싸대기 날려주세요. 내가 평생 어렵게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정말 한순간에 청산당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코인 기준으로 불장이라든지 그냥 아예 폭락장이 아닌 이상 이런 기본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안정적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코인 현물 매매만 하시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투자금을 꾸준히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꾸준히 추적하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투자하지 않으셔도 그냥 업비트 위주로 현물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타기 매수라든지 목표가 변경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맞춤 대응은 물론이고, NFT나 메타버스 게임 테마까지도 여러가지 종목들 위주로 다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채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정보방통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수익 내가시면서 이렇게 투자금 늘려나가고 계십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률로 2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자체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5% 아니면 10% 정도까지 짧고 간단하게 단타로서 여러 번 먹게 되는 경우에는요, 5%로 10번만 먹어도 이게 바로 50% 수익률이 나는 거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잠깐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물타기 매수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단순하게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기본적인 투자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까지도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24시간 1년 365일 속보가 뜨는 경우 바로바로 발표 드리고 있고요. 직장인분들에게 맞춰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하루 기본 3번 브리핑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경제 주요 일정들, 그리고 해당 이슈가 중요한 발표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본 알트코인들,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센트럴랜드 목표가 도달 수익 매도하면서 바로 네오코인 추천드렸고, 네오코인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 바로 수익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 꾸준하게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과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타 해외 거래소라든지 사설 거래소 같은 것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 업비트 위주로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로서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선물 투자 매매를 하시거나 코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원화 입출금이 안 돼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래소들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0%, 2000%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에 대해서 쫓아다니시다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깡통 계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조급함을 버리시면은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 통해서 천천히 투자금 늘려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승리하시는 거고, 나중에 코인 투자 불장 왔을 때 그때 수익률 100%, 200%, 300% 이렇게 불장해서 수익 크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천천히 단타로서 수익금 늘려나가시는 분들만이 코인 투자 가장 잘한다, 이런 소리 듣게 되실 겁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